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중단원이죠. 생물 다양성 보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중단원이 시작이 되면서 첫 번째, 이번 시간에는 위협받는 생물 다양성과 보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핵심 개념으로는 생물 다양성의 위기와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활동인데요. 이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원인을 설명할 수 있고, 또 이런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한 활동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해서 발표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조사하여서 언제든지 발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활동 사례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흔했던 국산 명태가 사라진 까닭은 무엇일까? 교과서 1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명태는 그 생선이죠. 국민 생선. 예전에는 국민 생선이라는 명칭이 있을 정도로 오징어와 마찬가지로. 근데 요즘에는 국내산이 없어요. 하도 많이 잡아서 지금은 연안에, 동해안 연안에 명태가 잡히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이제 수입을 해서 먹는다고 하고요. 이 명태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태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태, 말 그대로 이제 날것이죠. 생물. 그리고 명태라는 말 있고, 동태라는, 얼린 거, 동태라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다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들어봤죠? 반쯤 말린 거를 코다리라고 하고, 또 황태라는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이 황태 같은 경우도 바닷가에서, 이제 동해안 바닷가에서 이렇게 말린 거. 이런 거를 황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노가리라고 해서, 그죠? 명태의 어린 새끼를 노가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다양한 명칭들이 있는 거를 보면은 굉장히 국민 생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 오징어죠. 그죠? 오징어인데 얘는 그냥 보통 오징어고요. 왼쪽은. 그 다음에 오른쪽은 한치라고 하는 오징어의 종류인데, 이렇게 이제 우리 식탁에 많이 오르는 이런 생선들이 지금 현재 오징어도 금징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이 비싸졌죠. 이런 이유들, 왜 이렇게 예전에는 흔했던 생선들이 지금은 좀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지, 이걸 이번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영상 두 가지를 보고 오늘 내용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식하지 않았던 외래종이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점차 유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외래종의 유입은 우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국내 유입된 외래종 중 하나인 뉴트리아. 뉴트리아는 가죽과 고기를 이용하기 위해 들여왔는데요. 예상과 다르게 잘 팔리지 않아 사람들이 사육을 포기하였습니다. 방치된 뉴트리아는 물풀뿐 아니라 물고기의 새알까지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고 매우 빠르게 번식하여 우리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법자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외래종은 새롭게 정착한 지역의 생물을 위협하기도 하고 천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생태계 파괴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죠. 이러한 외래종의 침입뿐 아니라 서식지 파괴, 무분별한 남획 등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많은 생물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파괴되면 생물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고 생물 다양성도 점점 줄어들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셈이죠. 브라질 다음 가는 규모의 인도네시아의 산림은 최근 30년 사이 경제 개발에 내몰려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
서식지인 숲 파괴는 오랑우탄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데 살 곳을 잃고 숲 밖으로 내쫓기고 밀렵까지 기승을 부리며 한 해 평균 150마리가 죽어가고 있다. 이대로는 금세기 안에 멸종한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곳 수마트라의 오랑우탄은 서식지 파괴로 살던 숲에서 쫓겨난 이후 보호단체에 의해 옮겨진 것들이다. 때문에 사람들을 경계하지 않을 만큼 사람들의 돌봄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랑우탄을 위기로 몰아넣은 건 역시 사람이고 위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오랑우탄이 쫓겨난 서식지를 채워가고 있는 것은 대규모 팜오일 농장. 과자 등 식용재료와 휘발유를 대체하는 바이오 연료로 각광받는 팜오일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그 수요에 맞춰 해가 갈수록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있다. 다양한 수종으로 오랜 세월에 거쳐 조성됐던 천연 산림이 팜오일 단일 수종으로 대체되면서 생물 다양성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다양성 파괴는 생태계의 일부인 원주민의 삶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원주민이 일용 노동자로 전락하는 것. Di sini ada kelapa sawitnya ada berapa hektar kira-kira Pak? Oh, itulah yang kita kurang prediksi Pak, kurang paham gitu. Kurang paham. Banyak Pak, nggak satu tempat punya orang ya kan. 천연림 주변에서 다양한 직업을 꾸리며 살던 지역 주민들은 마을을 떠나거나 직업을 바꿨고 대규모 농장 주변에서 허락되는 일은 오직 일용직 노동. 팜오일 수확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그늘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최근 30년 사이 기존 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숲이 사라지면서 팜오일 농장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오랑우탄과 더불어 원주민 역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Negatifnya adalah secara sosial bahwa ternyata ketika Indonesia menerima devisa dari ekspor tadi, ternyata itu sebenarnya uang siapa sih gitu kan ya. Ternyata bahwa perusahaan kelapa sawit itu adalah uang perusahaan-perusahaan besar yang beredar, bukan uangnya rakyat ternyata gitu loh. Ngerti kan di sini. Jadi itu. 자, 영상 잘 봤죠? 자, 이제 수업을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거는 아닌데, 그 황새 알죠? 일단 황새부터 알아보면, 자, 요렇게 생긴 게 그 황새예요. 자, 황새를 지금 현재 근데 황새는 멸종 위기 종인데, 자, 이런 황새를 보호하고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활동은 생물 다양성 보전에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질문이 있죠. 자, 이 황새를 보호한다면은, 자, 결국에는 황새가 보호가 되면, 자, 황새가 멸종해서 이제 멸종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종다양성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겠죠. 자, 종다양성이 증가를 하게 되겠죠. 결국에는 이런 종다양성의 증가가 결국에는 이런 멸종 위기 종들을 우리가 보호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그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생물 다양성의 그 위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인간의 활동이에요. 인간의 활동으로 집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멸종 위기종이라는 거는 앞에 황새처럼 그 개체 수가 많이 줄어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생물종을 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물 다양성의 위기의 원인,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교과서를 좀 살펴볼 건데요. 교과서는 113페이지에 있어요. 여러분들 그 13페이지 네, 보면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서식지 파괴예요. 자, 인간이 자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 일어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이제 무분별한 개발이 문제가 되죠. 생물의 서식지가 파괴가 되고 있고요. 자, 이런 서식지 파괴 때문에 생물이 사라지게 되니까 결국에는 생물 다양성을 감소하게 하는 가장 심각한 자, 원인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과거에는 인간이 사는 지역과 인간이 이런 열대 우림에 들어가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개발이라는 어떤 이름 하에 인간이 이제 이런 개발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그 중국의 어떤 시장에서 박쥐나 이런 야생 동물, 뭐 천상갑 이런 그 야생 동물들을 이제 식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과거에는 이런 걸 이제 식용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박쥐나 이런 천상갑에 있는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이제 인간하고 접촉할 일이 없죠, 사실은.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사실 그 박쥐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건데, 이제 이게 인간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처럼 그 서식지 파괴는 결국에는 인간에게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더 이상의 이런 무분별한 서식지 파괴가 되지 않는 거는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원인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남획인데요. 남획이라는 거는 인간이 생물을 마구 잡는 거. 그래서 이런 무분별한 채집이나 사냥으로 인해서 많은 생물이 개체수가 줄어서 멸종이 되거나 혹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이죠. 자, 결국에는 특정 생물이 사라지게 되면은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데, 앞에서 그 명태라든지 그 오징어 얘기를 했었죠. 결국에는 이런 생물들이 사라지게 되면은 인간이 식량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니까 결국에는 피해는 인간에게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지금 생선 남획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코뿔소. 자, 이런 어떤 예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코끼리죠. 그 새끼 코끼리인데, 그 사람이 쏜 그 총에 맞아서 머리를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인데, 지금 상아를 얻기 위해서 코끼리를 남획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현재는 아예 이제 어쩌다 보니 우리 변이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그 상아가 애초부터 쌌거나 없는 그런 코끼리는 사람들이 내버려 두니까 이런 개체들만 살아남게 돼서 나중에는 어쩌면 코끼리는 이제 상아가 없는 그런 코끼리가 대세가 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건 고래 사냥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래도 멸종 위기 종이라서 금지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특정 국가에서는 고래 사냥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런 남획 문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래종인데, 자, 이런 외래종은 그 말 그대로 원래 살던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살던 곳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이제 살 때 우리가 외래종이다라고 하죠. 우리 입장에서. 자,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옮기거나 우연히 옮겨지는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국제 이제 그 비행기라든지 이런 배라든지 그래서 국제 간에 그런 거래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옮기거나 또 그 우연히 이제 그냥 묻어서 옮겨지기도 하는데, 자,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들어온 외래종의 수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이런 외래종 중 일부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적이 없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토종 생물을 위협을 해서 토종 생물 다양성을 감소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사진에 제시되어 있는 왼쪽이 이제 누트리아, 앞에서 영상에서 나왔던, 그다음에 뭐 큰잎 베스 이런 것들이 그 우리나라의 그런 토종 생물들을 지금 위협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어떤 외래종에는 좀 더 다양한 예시가 지금 되어 있죠. 붉은기 거북이라든지 누트리아, 왕우렁이, 황소, 개구리, 베스, 블루길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동물들만 있는 게 아니라 외래종에는 가시박이라든지 뭐 돼지풀 뭐 이런 거와 같은 그 식물들도 있다라는 거 뭐 알아두면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그 원인으로는 환경 오염이 있어요. 기후변화. 그래서 특히 생물들 중에서는 환경 오염에 약한 그 생물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염이 되면은 그런 생물들은 더 이상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를 하게 되고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식지가 감소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물질로 인해서 그런 번식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해요. 여기 이제 왼쪽은 환경오염된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사진이 가재인데, 이런 가재는 그 깨끗한 물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환경이 오염되는 정도를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걸 지표 생물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지표 생물들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1급수부터 해서 5급수까지 지금 제시가 돼 있죠. 그래서 1급수에 있는 이런 해당하는 생물들은 당연히 물이 오염이 되면은 살 수가 없겠죠. 여기 가지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이런 환경 오염 문제도 결국에는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고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한 활동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그 도롱뇽의 서식지를 보호하여서 도롱뇽이 멸종되는 것을 막는다. 이런 도롱뇽 같은 어떤 멸종 위기종들을 보호하는 캠페인 활동이 될 것 같고요. 자, 종이를 재활용하여 숲의 벌채를 막는다. 종이의 원료가 나무죠. 그래서 종이를 그만큼 재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숲의 그 나무 벌채를 막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유기농 생산물을 유기농 농산물이죠. 유기농 농산물을 애용하여서 농약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생물의 멸종을 막을 수 있게 되겠죠. 자,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한 활동 사례의 기타 이제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활동인데요. 천연비누로 수질 오염 방지하기, 천연 모기 퇴치제 사용하기,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는 쓰레기 따로 거두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 분리수거 잘하는 방법, 그 다음 에코백 사용하고, 자, 친환경, 앞에서도 나왔죠. 친환경 농산물 이용하기. 자, 환경오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희귀한 생물을 애완용으로 기르지 않기. 이거는 앞에서 그 외래종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외래종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겠죠. 그 다음에 동물 공연 보지 않기. 자, 동물 공연을 우리가 보지 않아야 되겠죠. 왜냐면은 돌고래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동물들을 잡아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수요가 있으니까 뭔가 이제 공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연을 보지 않는다면은 이런 것들도 점차 줄어들 수 있겠죠. 그다음에 옥상 정원과 같은 생물의 서식지를 만들기 이런 것들이 그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활동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활동, 우리가 개인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 활동으로는 자, 우리밀 살리기 이런 활동들, 그다음에 토종 얼룩소 키우기, 그다음에 이렇게 외래 생물을 제거하는 이런 활동들이 사회적 활동이 될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국가적 활동으로는 이렇게 멸종 위기종 지정을 하는데 이게 광릉 요강꽃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멸종 위기종을 지정을 해서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멸종
위기에 빠져 있는 이런 생물들을 보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국립공원을 지정 및 보호를 해서 자, 국립공원 지정을 하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멸종위기종 보건사업, 뭐 따오기라든지 앞에서 나왔던 황새, 그다음에 반달가슴곰 이런 것들을 복원하는 사업을 통해서 보호를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종자은행을 설립을 하는데 우리나라 고유 식물 종자은행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보호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끊어진 생태계를 연결하는 통로를 건설해서 막 이렇게 로드킬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영상을 2가지를 보겠습니다. 관련 영상이에요. 유난히 눈이 잦았던 올 겨울. 지리산 고지대에는 내린 눈이 고스란히 쌓여 있다.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지리산. 곰의 흔적을 찾아보기 위해 제작팀은 눈 덮인 산을 찾았다. 반달가슴곰 복원팀과 함께 전파 발신 추적을 통해 녀석들의 이동 경로를 쫓아가 보기로 했다. 예, 지금 수신 상태로 봐서는 지금 움직임은 크게 없는데 아직까지 동면 들어갔다는 뭐 신호가 정확하게 잡혀있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그 위치는 지금 방향은 이쪽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2 개체가. 근데 이게 원래 1월달 되면 다 겨울잠 자는 게 아니라 좀 늦게 들어가는 모양이죠, 보통. 기온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이제 눈도 많이 내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닥에 이제 먹을 수 있는 게 부족하고 기온도 많이 떨어지니까 동면에 들어가고. 아직 동면에 들어가지 않은 반달가슴곰의 전파를 추적하며 산을 오르는 길. 녀석들이 활동하는 해발 1000m 이상의 고지대까지 올라가야 한다. 반달가슴곰이 좋아하는 동면 장소는 온기가 도는 나무 구멍 속이다. 극상림을 이루는 지리산의 참나무 숲은 먹이원인 동시에 겨울 잠자리도 돼준다. 숲이 건강해야 반달가슴곰도 살 수 있다. 전파를 추적하며 오르기를 한참 눈 위에 커다란 발자국들이 발견됐다. 숲을 돌아다닌 곰의 흔적이다. 곰의 발자국은 크기가 매우 크면서 발가락 5개와 발톱 5개가 앞뒤 발에서 모두 선명하게 나타난다. 눈 위에 발자국을 따라가던 중 나무 위에서 한가로워 보이는 곰을 만났다. 나무를 잘 타는 반달가슴곰은 시야가 트인 높은 나무를 좋아한다. 반달가슴곰 복원사업과 함께 2005년 10월 지리산에 방세된 리마. 복원사업의 성패는 야생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에 달려있다. 낯선 기척에 잠시 주춤하는 녀석. 그러나 이내 관심을 거둬버린다. 2005년 1월에 태어나 이제 막 1살을 맞은 리마. 야생에서의 3개월을 무사히 보낸 녀석은 이제 곧 첫 동면에 들어갈 것이다. 또 다른 야생동물의 흔적을 찾아가는 곳은 자연 휴식연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 (1967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면서 지리산의 원시 자연 생태를 유지해오고 있다. 지리산은
멧돼지가 많기로도 유명한 곳. 초입에서부터 그 모습을 드러냈다. 멧돼지는 발달한 청각과 후각 덕에 사람이 접근하기 전에 미리 상황을 판단하고 자리를 피해버린다. 파헤쳐진 흙구덩이 주변으로 녀석들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있다. 비교적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멧돼지의 발자국은 앞쪽에 발굽 2개와 함께 뒤쪽에 며느리 발톱이 거의 함께 찍혀있다. 여기는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입니다. 이곳에 국내외 27만 2천 점의 종자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매년 2만 5천에서 5만 점의 종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종자은행의 목적은 종자들이 사라지기 전에 보존하는 것과 신품종을 개발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데 있습니다. 종자들이 소멸되기 전에 자연에서 수집하기도 하고 농가에 가서 수집해오기도 합니다. 보관된 종자 중 70%가 해외에서 들여온 것인데 대부분 국제기구나 공동연구를 통해서 가지고 옵니다. 종자들 중 심사를 거쳐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들만 골라 국가인증번호를 부여하고 저장합니다. 종자 저장은 중기 저장, 장기 저장, 동결 보존, 초저온 냉장법 등 4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중기 저장고입니다. 이곳은 영상 4도에 상대 습도 40% 이하를 유지하는 곳으로 종자들을 30년까지 보존 가능합니다. 연구용이나 분양을 목적으로 저장하는 곳으로 종자를 넣고 빼기 편한 용기에 넣어 사용하는데 종자가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리카겔을 같이 넣어 수분을 잡아줍니다. 다음은 장기 저장고입니다. 영하 18도를 유지하는 곳으로 종자들을 100년간 보존 가능합니다. 대부분 중기 저장고와 똑같은 종자들을 장기 보존합니다. 이곳은 영하 18도로 사람이 들어가 일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이 무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동결 보존실입니다. 이곳은 초저온 보존실로 영하 196도의 액화질소로 구성된 초저온 보존 용기에 종자들을 보관합니다. 뿌리나 줄기, 잎 등으로 번식하는 식물 조직의 생장점들을 떼어 급속 냉동시켜 보관합니다. 마지막, 초저온 냉장고입니다. 이곳은 영하 80도에서 DNA를 동결 보존하는 곳입니다. 금방 상하기 쉬운 영양체의 DNA를 추출해서 초저온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종자은행에서는 종자들을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장 중인 종자들을 정기적으로 검사해
이상이 있는 것은 새 것으로 대체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위협하는 자원 고갈의 위기. 자연 생태계를 위협하는 환경오염 속에서 우리 삶의 터전을 지켜내는 힘은 바로 유전자원을 보존해서 시작됩니다. 자, 이번에는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국제적인 활동인데요. 자, 국제 협약을 채택하여서 실천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사진 있죠? 선생님 그 PPT 3단원에 그 처음에 요게 나와 있었죠. 요렇게, 그죠? 자, 그 생물 다양성이 주제이기 때문에 이 사진을 좀 넣어 봤었던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유엔이 정한 생물 다양성 10년이라고 해서, 그죠? United Nations Decade on Biodiversity,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다가 생물 다양성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자, 국제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 확인하기인데요. 자,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남획, 그리고 또 무엇이 있었죠? 자, 서식지. 자, 서식지 파괴. 자, 그리고 여기가 환경오염이 있네요. 자, 외래종 유입이 되겠죠? 자, 댐을 건설하거나 하천을 정비하는 일은 생물 다양성에 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해보고 그 까닭을 설명해 보자라고 했어요. 자, 댐을 건설하거나 하천을 정비를 한다라는 것은 자, 인간 활동이에요. 그죠? 그 개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과정에 의해서 거기에 살고 있었던 그 생물들이 서식지를 잃게 되겠죠. 서식지가 파괴되겠죠. 자, 그럼 서식지가 파괴가 되면은 결국엔 그 생물들은 살 수가 없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종다양성이 감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감소하거나 아니면 멸종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종다양성 감소가 결과가 이제 종다양성 감소라는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니까 생물 다양성에 있어서는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나라 비근한 예로는 그 4대강 사업, 그죠? 4대강 사업이 나름대로 어떤 홍수를 막아준다라고 하는 그 긍정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어떤 하천 생태계, 그죠? 이걸 이제 파괴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났다고 하는 얘기를 듣기는 했어요. 자, 그 다음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희귀해진 생물종을 국가 수준에서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멸종위기종, 그죠? 그 지정, 그죠? 자, 멸종 위기종으로다가 지정해서 보호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여러 국가가 참여하여 채택한 국제 협약은 무엇인가?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밑에도 비슷한 문제인데요. 국제사회는 생물 다양성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약을 맺었고요. 자, 경제 발전을 위해 열대우림을 개발하는 개발도상국이 들고 있다. 그 앞에서 그저 인도네시아에도 살펴봤는데요. 그런 개발도상국이 열대우림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변 국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국제사회의 생물 다양성 보존 활동과 관련하여 설명해 보자라고 했는데요. 생물 다양성의 그 혜택은 결국에는 전 인류가 누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이런 개발도상국이 생물 다양성 그 보존과 어떤 관련된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경제 원조를 하거나 아니면 그 생태 관광 산업을 지원하는 등의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그 산림이나 이런 숲을, 그러니까 산림, 뭐 이런 밀림들을, 열대우림이죠. 이런 데를 이제 개발을 해서 뭔가 이제 경제적인 그런 이득을 그러니까 취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파괴되면은 전 지구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특히 이제 남미에 있는 그 아마존이 그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가 파괴된다면은 결국에 중장기적으로는 그 인류 전체에게 악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국에는 이런 나라들에게 경제 원조를 해주는 것이 전혀 아까운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어떤 뭐 이런 개발도상국에 적극적인 이런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소중한 생물 다양성이라고 해서 이제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와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하는 그런 까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